다크 트레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보안 제품인 사이버 면역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 지금 수년 전부터 아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이슈 중에 하나인 OT 보안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AI 기술을 통해서 OT 보안을 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어느 쪽을 봐야 할지 좀 약간 애매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OT 산업 제어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이 ICT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기획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이런 전 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ICT 기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제 아울러서 아울러서 이제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산업 제어 시스템들은 사실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좀 운영이 되어 오면서 보안적인 측면보다는 운영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아주 우선시하고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그 ICT 환경에 비해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좀 취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 이런 환경에서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효과적으로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IC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ICT 그 환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보안 취약점이나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위협의 어떤 상당한 요소들이 어, 운영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OT망 환경에서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OT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퍼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레벨 제로의 이제 필드 디바이스들, 센서나 액추에이터나 이런 필드 디바이스들을 기본으로 필드 디바이스들이 이제 레벨 제로 단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PLC나 HMI나 스카다 솔루션들이 이제 OT망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벨 4 단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레벨 4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영역과 OT 그 네트워크 영역 사이에는 이 보안을 어느 정도의 이제 보안이 적용된 DMZ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제 3.5 일반적으로는 이제 레벨 3.5 구간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레벨 제로부터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IT 네트워크까지 다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환경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면 고려하지 않았던 많은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려가 필요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우리 OT 보안 담당자분들, 운영 담당자분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제 IT 네트워크에 연결이 됨에 따라서 혹은 기존의 IT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었던 보안 취약점 그리고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운영해왔던 OT망 환경 안에서도 어떠한 이제 보안 위협들이 발생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실제 발생이 됐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숫자로 같이 이제 표시를 해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어쨌든 OT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그 IT 환경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IT 환경에서 발생됐던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APT 공격과 같은 이런 IT 환경에서만 있을 수 있었던 보안 위협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IT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연결했지만 어쨌든 보안이 적용이 돼서 인가된 그 관리자들만 적용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이런 연결관에도 인가되지 않은 트래픽들이 이제 들어와서 혹은 뭐 악의적인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가되지 않은 트래픽이 들어와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연결을 통한 위협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OT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스탁스넷 사고처럼 USB나 뭐 이동식 저장 장치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이게 물리적으로 담당자가 OT망으로 들어와서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위협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실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이제 폐쇄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담당자나 아니면 관리자들이 엔지니어용 노트북을 별도로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유지보수 업체 쪽으로 네트워크를 열어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채널을 이용하는 공격들에서 서플라이 체인 공격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협들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제 OT 보안을 생각하고 있는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담당자분들을 이제 만나고 같이 이제 고민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사실 지금 보안을 하셨던 분들이 그 기존에 이제 OT망 운영 쪽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보안에 대한 업무도 이제 같이 OT망에 대한 보안 업무도 같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OT망에 대한 이해가 사실 기존에는 IT 보안을 하셨던 분들이 OT망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퍼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구성도를 좀 그려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뭐 레벨 제로 단에는 필드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PLC 그리고 PLC의 명령 제어를 내리기 위한 스카다 시스템이나 HMI나 히스토리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단에 위치하다. 각각의 이제 레벨별로 이러한 플로우로 이제 OT망이 돌아간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설비가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운영간에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보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을 어떻게 그 보안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OT망 보안을 지금 최근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OT망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 어떤 설비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통신을 하고 있고 어느 장치 쪽으로 우리가 통신을 해야 되는지 이걸 열어줘야 되는지 이런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가시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안을 적용을 할 수 있지, 관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OT망이다라고 하면 사실 보안 입장에서는 가장 좀 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OT망은 사실 보안보다 상대적으로는 운영 안정성 이런 가용성들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비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잠깐 끊고 어떤 장비들을 뭐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 자체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면서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관제를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트래픽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상 정도 위협을 찾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위협들이 찾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떤 담당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각각의 담당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서 더 이상의 위협이나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지금 제가 2010년도 스톡스넷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발생되어 왔던 산업망 사례들을 캠페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메커니즘들이 사용이 됐는지를 제가 연도별로 이제 대략 큰 캠페인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오래전에 좀 작성됐던 내용이라 트리톤을 마지막으로 이제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랜섬웨어를 사용한 공격 스네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톡스넷이 가장 먼저 저희에게 이제 산업 제어망에도 이런 위협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임팩트를 심어준 그런 큰 사고이기 때문에 스톡스넷을 먼저 가장 앞자리에 뒀고요. 스톡스넷은 지금 제가 아마 써놨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 USB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 악성 코드가 IT망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 실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OT 시스템인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작성이 돼서 직접적으로 OT망을 최종 타겟인 OT 설비를 대상으로만 동작하도록 이제 작동되어 있던 이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그런 USB를
USB를 통해서 이제 그 유입됐던 그런 사고 사례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공통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위협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됐고 또 진화되어 왔는데 공통적으로 공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의 C2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뭐 침투를 하기 위해서 워터레용이나 스페어 피싱을 이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IT 장치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공격이 수행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공격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전적인 수익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과거에는 어쨌든 악성 코드 그 OT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악성 코드가 직접적으로 이제 최초부터 이제 USB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하면 기존의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APT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쨌든 그 IT망과 OT망이 연결됨에 따라서 꼭 물리적인 방법으로 USB를 들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IT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고 그리고 ICT 기술이 이제 OT망에도 계속 적용이 되다 보니까 ICT 환경에서 공격했던 뭐 악성 코드 컴피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랜섬웨어를 이용한 이제 공격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기존의 ICT 공격에 활용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OT망에서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악성 코드는 진화하고 있고 공격자의 공격 기법도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과거에 발생됐던 보안 위협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하기 위한 이런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 발생됐던 트리톤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좀 이것이 진화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트리톤이 진화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문서를 작성을 해봤고요. 트리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트리톤 이전에는 우리가 OT망, 산업지하망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다라고 평가해왔던 그 SI 시스템, 그 안전 계측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트리톤에서는 트리톤 악성 코드는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해서 그걸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OT망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캠페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리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사고였고 또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트리톤에 대한 분석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들어왔고 어쨌든 이건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기술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도 사실상 거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ICT 기술을 사용을 해서 트리톤 악성 코드가 들어오기까지 과정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는 분석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면 최초에는 정찰 단계에서는 어쨌든 트리톤도 그 스톡스넷처럼 최종 그 타겟을 목표로 해서 설계된 악성 코드는 아니고 최초에는 어쨌든 정찰을 통해서 우리가 IT망의 장비를 들어와서 IT망 장비 중에 OT망으로 통신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IT망에서 OT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폴로지를 좀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IT망과 OT망의 연결이 확인이 되고 나서는 OT망 안에서 발생되는 ICS 커맨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ICS 커맨드를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우리가 뭐 컨텍스트 기반의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지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통신으로 위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찰을 통해서 이제 쭉 이제 학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진화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 정찰 단계에서 공격자가 어떠한 형태로
공격을 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격을 했을 때 효과적이고 그리고 보안 시스템에 탐지가 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찰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ICS 커맨드를 하나씩 날려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그 커맨드로 잘 위장이 돼서 날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위조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ICS 커맨드를 날린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커맨드를 날려서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 악성 코드가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뭐 시트 통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발전해오는 방식보다는 그 지도학습 방식의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악성 코드가 독립적으로 그냥 그 시스템에 들어온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돌아가면서 외부로 시트 통신을 거의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AI가 적용된 악성 코드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지도학습 방식의 그 머신러닝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지도학습 방식의 아마 제가 뒤에 장표에 있을 텐데 지도학습 방식의 머신러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OT망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T망의 설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루틴하게 동일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되는데 지도학습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I가 이제 그 적용이 된 악성 코드들은 과거의 악성 코드처럼 시트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외부에 있는 공격자와 혹은 해커와 주고받으면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시트 통신을 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거의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능형 악성 코드가 AI가 적용된 지능형 악성 코드나 아니면 AI가 적용된 악성 코드가 아니라도 어떠한 그 위협들이 발생이 됐을 때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방식의 어떤 AI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거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OT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공격자가 알고 있는 공격 기술을 지도학습 방식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날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용할 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스스로 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이 특이한 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달라서 어느 정도 이상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트래픽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펙트가 발생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비지도학습 방식의 AI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지도학습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그 OT망은 어쨌든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기관에서는 OT망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폐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도학습 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AI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AI를 만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지도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이제 잘 만들어지고 사용이 될 수 있을지가 평가될 수가 있을 텐데요. 지도학습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어떤 다음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맞는지 아닌지 뭐 가령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악성 코드가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사실 우리가 알려진 형태의 어떤 위협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성 코드를 비롯해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많은 공격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로데이성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도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요 장표 다음에 제가 이제 다크트레이스라고 하는 다크트레이스에서 만들어진 뭐 면역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지금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지도학습 방식과 비지도학습 방식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도학습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정보를 유입시켜서 이 데이터는 뭐 true다, false다, 아니면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것들을 선행 학습을 이제 시켜주게 되면 요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형태가 이제 지도학습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지도학습 방식은 어떠한 학습 데이터 혹은 학습 지표도 주지 않고 무작위로 데이터를 넣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군집화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유사하다, 어떤 데이터들은 어떤 부분들이 유사하다 이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비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상한지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우리가 분류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군집화된 집단들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이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위협 혹은 기술에 대해서는 지도학습 방식으로 보는 것이 뭐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어떤 미지의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영역들에 대해서는 비지도학습 방식을 통해서 AA를 학습시켜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크트레이스에서 비지도 학습 방식 인공지능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사이버 면역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은 사실 사상 자체는 사람의 면역 체계가 동작하는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그런 사상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고요. 사람의 면역 체계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내 몸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이거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의 면역 체계 면역 체계인데 다크트레이스의 이제 사이버 면역 체계 시스템도 네트워크 트래픽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서 정상적인 트래픽의 범위를 보고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튀는 트래픽이 나왔을 때 이걸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대응을 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크트레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이거를 디바이스별로 모델링을 하거나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뭐 크레덴셜 정보가 있으면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수학적 통계와 수학적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서 발생 가능한 앞으로 이어지는 어떤 위협이나 이상 징후들이 발생 가능한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관리자분들이 알기 쉽게 UI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레이어 1에서 TCP 레이어 1에서 4까지의 헤더 정보를 가지고 플로우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트래픽의 이 커넥션이 어느 정도 이상한지 얼마나 이상한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플로우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이제 찾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레이어 7단의 이제 페이로드 영역까지도 열어서 페이로드 안에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이거를 이제 비정상적인 정도를 평가를 할 때, 이상한 정도를 평가를 할 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후에 이제 사후 데이터로 분석 데이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DB 형태로도 이제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해서 이제 비지도학습 방식 AI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상 징후를 삼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커시브 베이지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발생되어 왔던 뭐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크게는 4가지 형태로 다크트레이스가 이제 이상 징후를 찾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학습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누가 봐도 이상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냥 이상하다라고
라고 이제 잡게 되는데, 사람으로 치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두 발로 걸을 텐데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은 좀 다리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다크 트레이스도 이제 트래픽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이상한 트래픽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학습과 상관없이 잡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 방식의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평상시에 유사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주변 장치들과 비교했을 때 혼자서 갑자기 튀는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유별성을 가지고 이제 이상 정도를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네트워크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자서 희귀한 어떤 목적지에 접속을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장비 독립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발생시키던 트래픽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패턴의 새로운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상 징후 혹은 위협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AI 보안 솔루션이다 혹은 AI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담당자분들 혹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정탐이냐 오탐이냐 아니면 과탐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탐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실 정탐인지 오탐인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들은 이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 이게 이상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정도로 결과물만 뽑아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탐인지 오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직접 해야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공수들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크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상 징후 혹은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됐을 때 이거를 판단하기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고, 어떤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탐지를 했고, 이거에 대한 근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을 세부적인 뭐 네트워크 로그나 정황 근거들을 GUI를 통해서 뭐 텍스트 형태 혹은 2D 혹은 3D 형태의 다양한 UI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다크트레이스가 그 모든 패킷에 대해서 DPI 엔진을 가지고 패킷 내에 메타데이터들을 쭉 뽑아서 DB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어떤 뭐 이슈들에 있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물론 전용 포렌식 솔루션처럼 그렇게 뎁스 있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간단한 쿼리만으로 대부분의 그 패킷 로그들을 보시고 통계 정보들을 뽑으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1년 전 정도부터 다크트레이스에 이제 추가된 기능인데, 상당히 좀 좋은 기능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다크트레이스가 캠브리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캠브리지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본사 두 군데에는 다크트레이스에서 보안 분석가 전문으로 하는 보안 분석가 분들이 한 200여 분들 좀 상주를 하면서 이제 뭐 SOC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전문 분석가 분들이 하고 있는 분석 행위 자체를 AI에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탐지되고 있는 다크트레이스에서 탐지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들에 대한 상관분석 리포트를 한글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이벤트들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이벤트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발생되는 이벤트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AI가 스스로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관리자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크트레이스가 이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OT망이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CT 환경에서 이제 ICT 네트워크가 OT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CT 환경에서 그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OT망에서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들이 OT망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OT망 설비들은 사실 80년대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던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자체도 사실 100메가 이하 네트워크로 사용하시는 그 환경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주 작은 통신 부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저희가 많이 찾아서 보고 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지보수 엔지니어가 지금 보시는 이 사례 자체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신 엔지니어가 유지보수 목적으로 내부에 있는 PMS 쪽으로 들어와서 설정을 잘못해서 업데이트 설정이 잘못되어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발생시켰던 내용이고, 실제로 굉장히 100메가 네트워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발생을 시켰던 내용인데, 사실 뭐 QoS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어떤 임계치를 특별히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이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이 성립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어떤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만나봤던 OT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효과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CT 환경에서 OT망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는데, 사실 인가된 장비들만 대부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 제조사 쪽 제어망 환경에 저희가 이제 가보면 사실 망 분리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퍼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뭐 레벨 0에서 5까지 이제 구분을 해놨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민간 제조사 쪽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IT 장비가 OT 장비 쪽으로 붙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관제가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인데, 다크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디바이스 모델링을 최초에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IT 장비인지 아니면 OT망에 이게 PLC인지 HMI인지 혹은 워크스테이션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이 연결 간에 우리가 인가되지 않은 접속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보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 간에는 어쨌든 뭐 트리톤이나 뭐 다른 뭐 사고 사례들처럼 IT망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관리를 목적으로 RDP나 SSH나 이런 연결들을 맺는 것들을 모두 다 보자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관제가 거의 어렵고요. 근데 이제 다크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결 간에도 이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연결 이전에는 어떤 행위들을 했고, 예를 들면 뭐 RDP 연결이 된 이후에 ICS 커맨드가 뭔가 새로 내려갔는데 새로운 리프로그래밍 명령이 내려가고 나서 에러 커맨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건 연결 간에 뭔가 상관성이 심각하게 있어 보인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들을 리포트 형태로 바로 이제 뽑아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 이 화면도 저희가 이제 IP는 잘 가렸지만 고객사에서 실제로 이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동일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이제 나우녹스라고 하는 저희 회사는 ICS 프로토콜을 전문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ICS OT망에서는 보안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ICS OT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는 변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다양하게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크 트레이스와 접목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실제로 이제 OT망 같은 경우에는 다크 트레이스 쪽으로 미러링 트래픽 밀어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는 가상의 OT망 환경을 구성을 해서 다크 트레이스를 연결해서 OT망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위협 시나리오를 실제로 이제 패킷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시연을 해봤고, 이러한 내용들을 탐지를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우녹스는 지금 이런 부분들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OT망 보안 실습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로드맵상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OT망 보안에 대해서 이제 다크트레이스와 함께 많은 부분들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두서없이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부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